먼저 키워드 읽습니다. 찍힐 줄 알면서 왜? 자, 국회의원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후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 지금 시정연설이 지루했던 걸까요? 천정배 권성동 의원이 다른 화면을 보다가 그야말로 딱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글쎄요, 뭐 지금 어저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지금 그 본회의장 안에 있던 두 분, 그 권성동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이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연예 기사를 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기자에게 포착이 되고 이제 그것이 사진이 찍혔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다른 당 소속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다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랄까. 관심 없어 이런 식의 좀 태도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뭐랄까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설사 그런 태도라 하더라도 국가의 원수가 국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대체적인 SNS에서의 의견이고 사실 본회의장에서 저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좀 세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없었으면 하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아니, 과거에도 저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알고도 그러는 겁니까? 정말 모르고 저러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살짝 보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이메일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뭐 급한 이메일들이 오고 이제 이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본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당에 따라서는 본회의장에서 저러한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주의가 산만해져가지고 내지는 뭐 무슨 소식이 있나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사실 뭐 국정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도 아니고 연예 기사, 가십거리 기사들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개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성기 씨, 탤런트 이성기 씨 제대 기사는 아주 그 화제였죠. 네. 일반에서는 화제였는데 예. 그것을 권성동 그 의원이 본 것이고 또 하나 천정배 의원이 본 것은 월드 시리즈 6차전입니다. 어제 네.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예. 그 LA 다저스와 휴스턴이 그 맞대결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을 또 그 대통령의 연설하는 중에 본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계속 카메라 기자들이 최근에 저 국회 본회의장 뒤에 보면 카메라 기자들이 쫙 포진을 해서 네. 이거 하나는 다 봅니다. 의원들이 하나 이 어떤 특종을 하나 잡으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걸 보통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말 실수로 이게 노출되는 경우 네. 본인 엄한 짓 하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좀 그 좋지 않은 동영상을 보다가 뭐 이렇게 포착된 적도 있고 이거 완전 실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다. 일부러. 과거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여러 차례 저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랬었죠. 그 과거에 뭐 정윤회 문건 유출 찾을 때 뭐 문건 유출 배우는 KY 라인이다. 네. 김무성, 유승민. 이래서 막 파장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은 그때만 해도 이거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죠. 보통 대통령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와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은 본회의장 뒤편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통로로 지나가는지 또 누구랑 몇 초간 악수를 하는지 과거에는 뭐 한 의원이 두 번씩 이제 손을 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관심이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 쪽으로 들어왔다가 퇴장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 야당 쪽으로 나갔습니다. 퇴장을 할 때 모습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쪽 통로, 딱 문을 열고 그 국회의장이 앉은 자리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뒤에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들어올 때는 항상 그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쪽에 중앙 쪽에 여당 의원들이 좌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들어왔고 네. 나갈 때는 중앙 통로 쪽으로 나가지 않고 왼쪽 통로로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는 장면. 네, 나가는 장면이죠. 왼쪽 나가는 통로는 장면 한국당 보고 의원들이 계십니다. 있는 것이죠. 한국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일부러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일본 한국당 의원을 찾아갔고 특히나 지금 보시겠지만 플랜카드를 3개를 펼쳤는데 네.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그 의원들에게 가서 또 인사를 나누면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한쪽 손에는 플랜카드 들고 한쪽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네.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것은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 주장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었지만은 좀 머쓱한 장면이 된
모색한 결과가 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무수석실에서 처음부터 이런 피켓팅 같은 게 있을 줄을 알고 동선을 원래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선을 미리 구상을 해서 특히 지금 정무수석이 전병헌 수석입니다. 국회의원 3선을 했죠. 또 국회 사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것은 미리 좀 의도를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그린 것 같아요. 네, 과거 대통령들은 이제 야당 쪽에서 뭐 항의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냥 외면하고 여당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야당 쪽으로 일부러 항의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도 갔어요. 자, 문 대통령이 오히려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쪽에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은요 예. 전략적인 실패를 한 것 같아요. 하.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문 대통령의 어떤 포용적이고 예. 협치 요 모습만 부각돼 버리고요. 네. 저는 이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단 이게 국회에서 옛날에 유인물이나 피켓 정도는 있었지만 현수막은 제가 이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어제는 이게 예산 시정 연설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예산도 문제 많아요. 제가 보기 공무원 정원이나 복지 포퓰리즘이나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걸 이게 부각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공영방송이든 납북 어부든 또 이게 유엔 인권 결의안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네. 저는 이게 예산 문제에 한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더 어필하는 게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안 제출에 저만 시정연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국정 전반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네. 어제도 뭐 적폐청산 이야기까지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예산만 가지고 어떤 항의를 하라 이것은 또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는 또 안 맞는 거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색 양복을 입고 푸른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지난 5월 10일 취임식 때 입었던 양복이라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다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상복 차림을 한 것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할 말은 없지만 어제는 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좀 미스한 것이 아니냐. 왜? 대통령이 오히려 그쪽을 관통하면서 퇴장을 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여야 반응은 예측한 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엄호를 했고 야당은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본의장에 와서 시정연설을 이번이 두 번째 하는데요. 그때마다 국회 쪽에서는 이 자료 화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방송사가 대통령의 모습을 현장 직접 중계처럼 내보내고 있는데 그 화면 편집권에 국회가 됐든지 청와대가 됐든지 개입을 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비춰집니다. 자, 어제도 사실은 이제 신통방통에서도 이 현장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낯선 이 자료 화면이 분할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자꾸만 돌아서 그렇죠. 뭐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하면은 해도 시정연설을 할 때 밑에 자막이 연설 요지, 연설 요지를 갈락갈락하게 딱딱 끊어서 연설 요지를 전해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6월달에 추경안 시정연설할 때 그때는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했죠. 그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파워포인트 내용이 단순한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이 내용이었는데 어제 연설에서는 어떤 좀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다. 지금도 촛불 나오지 않습니까? 촛불 나오는 것이 결국 좀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할 때는 촛불 집회 사진이 나오고 또 실업 이야기할 때는 좀 절망하는 사람의 표정이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정연설을 원래 공영방송과 국회 TV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번에는 KBS가 할 차례인데 KBS가 파업 중이라서 국회 방송이 대신했어요. 국회 방송 대신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화면을 내보내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딱 절반씩 꺼내서 나오니까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저것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다 만들어서 국회 방송에 넘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것은 편성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차라리 저런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때는 현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언론에 지속적인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 외국 그 대통령들이 이제 의회나 이런 데 와서 연설을 했었을 때도 사실 저런 모습들이 최근에는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오바마가 이제 저런 포맷을 많이 이용했던 대통령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커뮤니케이션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거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해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한 이미지 내지는 일정 부분 연설을 하는 사람이 요지라고 생각된 부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방송사 입장에서 내지는 언론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편성권에 저희가 어떤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아마 숙고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